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건 결국 부부관계일 겁니다. 부부싸움이라도 한 날에는 밖에서 일손도 잘 잡히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화가 너무 잦으면 여러 가지 병까지 생기게 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내 생각과 가치관이 옳은데라는 태행과 사심에 사로잡히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옳음의 타당성 점검보다는 상대부터 빨리 바꾸려 들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입장에서는 각자의 기준이 또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내 기준에서 옳음을 강조하고 상대의 허물을 찾으려는 노력만 하다 보면 신체적인 병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마 선생은 체질별로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아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옳음을 상대에게 강요하려는 과정에서 심적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런 심적 갈등이 신체적 질병을 만든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환자 사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성 소화불량과 두통을 호소하는 중년 남성 A씨입니다. 늘 명치밑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막상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이면 항상 머리가 띵하니 아파서 속도 불편하고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지를 못합니다. 소화제와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위가 약하고 담적이란 게 쌓여서 그럴 수 있다며 한약도 먹었는데 별반 차도가 없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소화도 안 되고 머리가 아프니까 일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져서 친구들도 피하게 되고 자꾸 우울해집니다. 왜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질 않았을까요? 바로 가화만사성과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늘 아내와의 소통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이건 이런 게 옳으니 이렇게 바꿔달라라고 하면은 아내는 또 그걸 무시해버린답니다. 그럼 A씨는 속으로 몇 번을 참다가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며칠씩 말을 하지 않고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됩니다. 와중에 아내는 아이들을 심하게 혼냅니다. 그냥 타일러도 될 일도 아이들을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 그게 또 빌미가 되어서 부부싸움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A씨는 회피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즉 골치 아픈 가정으로부터 도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렇다고 선뜻 이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내가 내 마음대로 변해주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죠. 이때 바로 평소 자신이 가장 약한 위장 기능이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그 증상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운 날은 신체적인 증상도 여지없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또 온통 자신의 병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A씨처럼 자신의 신체 증상에 집중하면 몇 가지 이익이 존재합니다. 두통과 소화불량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자신의 가정 문제나 이혼 고민보다는 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운 고민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종종 작은 고민이나 불편함에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적 정서에서 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여러 갈등 관계에서 조금은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재벌 회장들이 죄를 짓고도 링거에 휠체어까지 탄 채 검찰청에 나가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A씨에게 부부 갈등의 최근 사례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자영업자인데 최근 매출이 계속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생활비를 좀 줄여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언뜻 보면 너무도 당연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A씨도 처음엔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옳은 요구를 벌써 몇 번을 했는데도 아내는 전혀 바뀌질 않고 오히려 시큰둥하며 말이 안 통하는 느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로도 참았다가 싸우길 계속 반복해 온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결국은 자율신경을 자극하면 두통이나 만성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증상이 유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씨 입장만 볼 것이 아니라 전업주부인 아내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동안은 생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든지 아내가 모든 걸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100원을 주면 100원 안에서는 다 써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축은 남편이 알아서 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수입이 줄고 있다면서 카드 내역서 같은 걸 들춰보면서 아내에게 씀씀이를 줄여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한 옳은 요구지만 전업주부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치 자신이 쓸데없는 지출이나 과소비를 한다고 문책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소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커피 한 잔을 사 마실 때도 자꾸 마음에 걸리게 되죠. 남편이 또 뭐라 잔소리는 하지 않을까 미리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신경 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치사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서 돈을 벌면 남편으로부터 이런 치사한 대우는 받지 않을 텐데 라는 섭섭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입장에선 수입이 주는 것보다 자존심이 상하는 게 더 불편합니다. 아내의 자율적인 결정권이 침해받는 느낌, 그리고 내가 살림을 알뜰히 못하고 있다는 남편의 평가나 불신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내들은 이 돈 가지고 치사하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도 말라는 거야? 내가 과소비를 했다는 거야?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명품 백이라도 샀어? 다 아이들한테 들어간 돈인데 커피 한 잔 사 먹었다고 내 씀씀이부터 줄이라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돈을 조금 더 벌어다 주고 덜 벌어다 주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업주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100원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는데 최근 수입이 줄었다면 80원이든 50원이든 적게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번 달에는 매출이 너무 줄어서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으니까 경기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잘 견뎌보자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아내는 자신이 문책받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밖에서 남편이 애쓰는데 일이 잘 안 풀리니 남편은 또한 얼마나 속상할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80원이든 50원이든 아내는 소비의 대상과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내는 오히려 50원만 갖고도 조금씩 더 절약해서 비상금을 저축해 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이 밖에 경기 안 좋으니까 너도 줄였어 라거나 아내는 아니 이것밖에 못 보러 와? 남들은 해외여행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부부간에 서로 자존심에 상처만 줍니다. 이런 시각보다 말이라도 많이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하다라고 아내 자존심은 다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들은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자존심 상하고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남편 돈이니까 가정부처럼 대신 월말에 가계부 쓰고 승인 받으라는 시기 되면 아내들도 자괴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애만 안 키우면 나도 밖에서 돈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그 순간 아이들이 물건만 어질러 놔도 어떨까요? 화가 치밀고 더 심하게 야단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곁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지금 아내가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인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돈 잘 버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속으로는 네가 돈 잘 번다고 유세하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의 상처받은 자존심은 어떻게든 보상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필요도 없는 명품이나 사치품으로 찔러버립니다. 또 자녀들한테도 필요 이상으로 돈을 써댑니다. 왜 그럴까요? 명분이 있거든요. 자신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자식한테 내가 돈 쓰는 거다. 뭐 잘못됐냐? 이런 심리적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 것을 이런 식으로라도 보상하고 싶은 겁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린 남편에 대한 수동적이고 우회적인 공격이죠. 남편의 신뢰와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마저 상처받았다는 느낌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막 써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남편한테 분풀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무의식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중년의 커리어 우먼인 B씨는 원치 않는 폭력적 부부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원했습니다. 요 몇 달 전부터는 남편이 너무 잦은 일방적인 부부관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밖에서 일하고 지친 몸으로 들어와서 좀 쉬고 싶다고 말해도 남편은 막무가내로 부부관계를 시도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짐승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마치 강간을 당한 듯한 그런 모멸감을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과 후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울 정도입니다.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을 것을 요구했고 계속 이런 식이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경고했답니다. 이 문제 역시도 남편의 태도에서만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아내인 B씨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합니다. B씨는 지금도 이런 식이면 언제든지 이혼하고 혼자 살겠다며 당당한 입장입니다. 아내가 사회적으로도 더 인정받는 위치에서 돈도 더 잘 법니다. 이럴 땐 남편의 자존심이 일상의 부부 소통에서 상처받는 점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게다가 남편은 불안한 겁니다. 저렇게 잘난 아내가 나를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마치 어린 아들이 엄마가 도망가지는 않을까. 엄마 치마폭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가 강해진 겁니다. 그를 자꾸 확인하고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불안 무의식이 강제적으로 부부관계를 시도하는 행위로 이어진 겁니다. 남녀 간의 성관계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를 지배하고 소유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건 모든 게 이상한 남편 혼자만의 문제다라는 식보다는 부부간의 소통 문제도 함께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 대화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 상했을 부분은 없는지도 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부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 바퀴가 고장나거나 없으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겠죠. 반대쪽 바퀴도 금방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쪽 바퀴는 너무 크고 잘났는데 반대쪽 바퀴가 작고 못났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굴러가지를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돌다가 원을 그리며 결국 제자리로만 돌아오고 맙니다. 설령 내가 조금 더 잘나고 더 잘 벌더라도 배우자도 나와 똑같은 위치로 만들어 줘야 부부라는, 가정이라는 수레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잘났는데 너는 못나고 부족하잖아. 이런 식의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일상의 대화에서 배어 나오게 됩니다. 배우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결국 내 가정의 전체의 문제로 부메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도 그대로 그 문제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상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르기였습니다.